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자, 밤사이 다들 무탈하셨는지 우리 민돌아빠님께서 안부를 물으셨는데, 그리고 제이스님, 와 테슬라 점점점 제가 뒤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장 분위기 좋다 하시는 JH님께서는 다른 미장을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좀 줍줍을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신 건가?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우 빼놓고는 S&P, 나스닥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35% 하락을 했고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도 그랬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죠. 8%. 유럽에서 판매가 한 45% 급감했다고 하고 지금 비아디한테는 뭐 영국에서 아예 밀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애플이 요즘에 굉장히 잘 버텨내고 있고요. 이 밖에 필수 소비재 그리고 금융주 쪽 또 최근에 헬스케어 쪽도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밤사이 이렇게 시장 끌어내렸던 것은 저희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었던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제 경기에 대한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이런 내용들이 좀 꺾이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미지온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 할 텐데 환율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매크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또 확인을 하고 계신지 내용 전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 되게 많이 풀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침은 더 추워. 추운 것 같죠? 아침은 추워요. 영하 지금 1도 아니면은 제가 여의도 왔을 때 4도가 찍히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춥다라고 느끼는 건 제가 이제 그동안 입었었던 히트텍을 이제 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복을 안 입었다 이거죠? 좀 히트텍이라고 해주세요. 네네. 예, 내복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내복하면 제가 할머니가 된 것 같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안 입었더니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입어야겠구나.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날씨가 좀 풀리긴 했어요, 여러분. 이제 코트 정도도 가능합니다. 패딩 벗으셔도 그렇죠. 돼요. 오늘 아마 이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12도까지 올라간다. 봄이에요? 내일이다. 오늘 아니면 내일쯤. 예, 뭐 어쨌든. 뭐 하여튼 12도까지 이제 스프링 올라간다. 이즈 커밍. 네. 그러면은 이제 봄이 이제 꽃이 필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시장이나 좀 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4월 달 되면 역대급 더위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올해 4월부터 전해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마에 지금 굳은 살 만들기 대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앞머리를 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딱밤 때리는 거잖아요. 딱 때리기. 이마 걷기 없기. 그렇죠. 이마 커튼 걷기. 지금 근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 진짜 내일 달려 있네요, 사실. 그렇죠.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아마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요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목요일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왜냐면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금요일 날 아침에 결정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거의. 예. 물론 이제 28일이 넘어가서 마지막까지 28일에 막 갑자기 4, 5% 대폭 등장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는 거지만 그냥 3월까지 넘어가지 말아요, 그냥. 근데 지금 맡겠습니다. 분위기상 참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단 오늘 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을 한번 보실 텐데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0.37% 상승했고요. 나스닥 1.35% 하락했습니다. 예,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S&P 500도 0.47%로 이제 종가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러셀 2000 지수가 0.37% 하락을 했는데 오늘 사실 뭐 일부 러셀 중소형 기업들 최근에 제가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러운 그러한 어떤 흐름을 좀 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 자, 맵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경기 둔화, 소비자 뭐 심리 지표나 여러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큰 부침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빅테크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좀 조정을 좀 주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9%, 10% 가까운 하락률을 좀 보인 후에 오늘 종가 마감으로는 마이너스 8.3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테슬라가 가장 큰 어떤 주인공으로서 큰 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으면서 다음 달 3월 17일 날 열릴 GTC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의 높은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블랙웰 또는 그 다음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까지 해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보여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나 여러 이제 월가의 의견들을 좀 듣게 되면 사실상 이번 1분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향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4월, 5월 달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또 혼합이 돼서 시장에서 메시지를 또 던질지는 우리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4월, 5월, 6월 달에 대한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마이너스 2.5% 하락했고요. AMD도 뭐 최근에 뭐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팔란티어 한번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도 오늘 또 3% 하락을 했는데 많이 빠졌네요. 저 갭을 안 메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이게 완전 껑충 뛰어오르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네. 완전히 갭을 다 메꿔버렸어요. 예, 메꾸는 모습을 보였고,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 넘는 하락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의 AI에 대한 뭐 일부 AI가 좀 과열이 있지 않나, AI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일부 과열이 있지 않나라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기업이 또 팔란티어다 보니까 네. 예, 최근에 팔란티어의 주가 부침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도 팔란티어의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많이 늘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제 주가 하락은 뭐 일부 좀 손실로 나오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경기에 대한 뭐 우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팔란티어 주가도 크게 조정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한번 보게 되면 좋지 않죠. 예, 좋지 않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후에 뭐 일부 뭐 좋은 흐름을 쫙 보였죠. 근데 이 11월 이후로 쭉 보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제자리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테슬라 뉴스가 가장 핵심적인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 자잘구리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추세선은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건 뭐 자동으로 그려지더라고요. 뭔가 지금 저기 딱 걸쳐 있네요, 오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점을 이어서 하나의 이제 추세를 그리는 선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지금 이 추세를 봤을 때 여기에서 있었던 변동성보다 여기가 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추세 하락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지지선, 뭐 저항선 이런 부분 봤을 때 지지선을 오늘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일부 약간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하락을 오늘 뭐 좀 보여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굳이 우리가 뭐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된다면 한 이 부분이 되겠죠. 한 260불, 265불에서 272불 사이, 예, 요 정도 되는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는 하나의 뭐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특히나 올해 들어서 2025년 들어가지고 판매율이나 인도량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약간의 펀더멘탈 쪽으로 약간의 훼손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좀 조용하잖아요, 사실상. 지금 트럼프의 여러 무역 정책에 따른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액션을 취해도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 야, 너희들 빨리 어제 뭐 했는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빨리 써라. 뭐 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테슬라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맵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보시려면 ETF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핀비즈 보시는 분들 왼쪽에 보면 여기 ETF를 한번 클릭을 해보셔도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빠졌어요. 오른쪽 미국만 보죠. 빠졌나요? 한국도 빠졌죠. 그렇죠. 뭐 전반적인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미국 달러로 보게 되면 9만 불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예, 맞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큰 관심이 있고 최근에 3개월 내에 지난 3개월 동안에 가장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뭐 시장의 반도체 섹터가 크게 빠지다 보니까 SQQQ 같은 이런 인버스 이 ETF 자체가 레버리지 쓰는 이 ETF 자체가 좀 상승하는 반대로 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중국 기업들도 일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 초반보다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은 일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3% 상승을 보여줬었고 뭐 비리비리 같은 이러한 뭐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테크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중국, 예, 중국 여기 있죠? 예, 중국 일부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알리바바는 보이고 계속 있다.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알리바바 한번 볼까요? 알리바바 차트 한번 볼까요? 알리바바가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일본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전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도 뭐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 바닥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와. 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근데 좀 올랐다가 빠진 건데도 대단하네요. 네, 빠졌는데도 다시 오늘 조금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뭐 저점 대비해서 80불이 만약에 저점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80불에서 뭐 145불까지 올라간 거의 한 60%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던 것 같죠? 네, 60%? 대단합니다. 더 올라갔네요. 70% 가깝게.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극심한 공포 구간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뭐 피어 앤 그리드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 계기판이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최근에 매크로 지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목 장세로 넘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매크로 지표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했다라는 뉴스가 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자, 그 부분 저 뒤에 가서 또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유럽 내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5%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발작 증세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장중에 뭐 마이너스 9% 거의 10%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8%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이클 하트넷 수석 전략가죠. S&P 500이 5,600까지 내려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의 여러 정책에 관련해서도 시장이 좀 회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도 S&P 500에 큰 조정을 줄 것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5,600까지 내려가게 되면 일부 시장에 개입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트넷이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가서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웨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다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것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 중국에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또 미국은 또 부정적인 트럼프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중국의 긍정적인 뉴스는 또 미국에 있어서는 또 부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화웨이가 AI 칩 생산 수요를 2배로 늘렸다라는 소식
그러한 소식 때문에 일부 반도체 섹터가 좀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 미국 내 반도체 섹터가. 자,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를 찍었어요. 4.2를 찍었어요. 계속. 4.296을 찍었고, 이거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다. 이게 아니라 경기 둔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일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텐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일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또 급격하게 내려가는 이 금리 인하 자체는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채권 시장으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결국엔. 자,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선 가장 대두되고 있는 매크로 지표, 매크로 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60달러대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예, 69.06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혼란만 만드는 정책이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뭐 트럼프가 이란을 제재하고 러시아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악재에 따라서 트럼프가 여러 뭐 정책적인 부분을 좀 강요하는 부분. 자, 그리고 그 외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뭐 관세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모습. 뭐 중국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이런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너무 많은데 이 정책들이 너무나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 자체도 지금 큰 폭의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보게 되면 어제가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28원이었는데 자, 오늘은 1,431원으로 뭐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6.2로 어제와 뭐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된다는 것은 미국 경기 자체가 일부 좀 부침이 있거나 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달러 인덱스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좀 내리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제가 더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예, 4분기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의 주가 마이너스 24%대 폭락을 보여줬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리오토에서는 중국 전기차 최초로 순수 전기 SUV 리오토 i8을 좀 발표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13%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은 약간 일부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장중에 13%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주가 4%대 상승했고 가이던스는 아주 소폭 예상치를 좀 부합하면서 아주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일부 뭐 소비가 뭐 만약에 조금 꺾이거나 일부 경기가 좀 둔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라일리 관련된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젯바운드의 고용량 바이아를 출시한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나온 후에 또 주가 2%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관련해서도 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디데이죠? 디데이입니다. 이제 2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자, 오늘 뭐 여러 반도체 섹터, 특히나 요즘에 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조정을 같이 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대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향후 2027년까지 주당 순이익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주가는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남았죠.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았고, 자, 그 부분도 아마 내일 오전에 저희가 월모브를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아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것 같은데,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스노우플레이크, 뭐 세일즈포스, 그리고 뭐 CSAI 이러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종목들도 같이 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또 가장 관심 있는 또 아이온큐도 또 발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제가 실적 발표만 이야기하다가
볼장 다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내일은 실적 발표 기업들이 대거 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데 북한 소행의 2조 규모 암호화폐까지만 썼네요. 예, 해킹을 한 거죠. 해킹. 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떠 제가 있더라고요. 봤던 사진이랑 다른데요? 아 그래요? 저는 옛날인가 이건? 되게 한 50대의 아저씨 사진으로 몇몇 분이 계세요. 여러 명이에요? 이분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야 그 훈남이에요? 아니 어디 박씨인지 모르겠지만 네. 예. 박씨 똑같은 박씨네요. 같은 박씨네요. 책임을 묻겠습니다. 왜 해킹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 진혁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이러한 이야기들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 역대급 이러한 해킹 사건, 사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뭐 암호화폐 시장이 뭐 크게 출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어제 제가 왼쪽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피어 지금 공포 구간이다. 그래서 31을 기록하고 있다. 그 전날은 사실 45였나요? 44 정도가 됐다가 이게 31로 줄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찍어서 좀 이제 캡처해서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그냥 쑥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30일에서 23으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극도의 공포 구간에 다다랐다. 뭐 사실 과거에 우리가 여러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 이러한 극도의 공포 구간이 일부 매수 시점으로 또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공포로 갔다가 또 다시 또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최근의 흐름은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여러 뭐 데이터들 뭐 계절성으로 좀 보게 되면 2월 달이 늘 약간의 뭐 조정을 줬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 4, 5월 달은 늘 역사적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자, 그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사실 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많이 급감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도 뭐냐면 미국 시장이 과거에 일부 약간은 좀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의 매크로 상황 자체가 좀 배가 돼서 더 이렇게 우리가 공포로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거의 60%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에 일부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주다 보니까 뭐 56%까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과거의 닷컴 버블 시절 정말 미국 증시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뭐 트럼프 정책이 또 맞물려서 경기 둔화를 또 암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또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여러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끝이다. 저는 끝이다라고 전혀 보진 않거든요. 예, 일부 중간에 약간은 뭐 겪는 하나의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 자체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안정화가 되면 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다시 뭐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도 향후 어떻게 좀 흘러갈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은색 선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비중이고요.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earnings, 이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사실상 좀 과하게 좀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시장의 부침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을 좀 보게 되면 이 핑크색이 메가캡이에요. 상위 8개 종목들. 네네. 예, 그래서 사실상 2020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약간의 쏠림 현상이 너무나도 과하게 있었던 부분이 좀 크게 내려왔고, 팬데믹 때 2022년 때죠. 그러니까 고금리 상태 때 좀 내려왔고, 자, 고금리 상태 때 내려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다시 또 메가캡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쏠림 현상이 메가캡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AI라는 그 트렌드에서 메가캡, 특히나 고금리 상황에서는 돈을 버는 기업들이 가장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버는 기업들은 당연히 빅테크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네. 예, 그런 상황이었고 나머지 경기에 정말 민감한 중소형 기업들은 크게 빠졌었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중소형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는 과거 역사적인 어떤 우리가 뭐 중위값 을 보게 되더라도 여전히 조금 밑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따른 뭐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EPS가 기저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2025년 하반기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이런 밸류에이션도 일부 약간은 좀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시장의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미국과 유럽의 시장 규모 차이도 이게 지금 시장도 이게 또 마찬가지죠. 이게 약간의 쏠림 현상, 미국의 쏠림 현상 자체가 일부 좀 되돌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사실 뭐 독일과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없지만 주가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유럽 대비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큰 괴리율이 일부 좀 좁혀나가는 그러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시장에서는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일부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북한 해킹 얘기했잖아요. 예. 그 얘기했더니 지금 바로 해킹을 당했는지 이게 뭔가 유튜브가 이상하다고 지금 잘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이 유튜브 자체의 문제인 것 같죠? 예. 지금 여러분 잘 안 들리신다면 혹시라도 3프로 앱이 가능하시다면 3프로 앱이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 자체에 좀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지금 계속 제가 지금 틀어놓고 있는 화면에도 그 안 나와요? 오퍼닝이 좀 걸립니다. 예. 자, 목소리는 들리나요? 목소리? 3%만 그렇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도 이야기는 계속 해야지 네. 되기 때문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TV도 꺼졌네요. 소리가 이제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보세요.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잘 들리는데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게요. 예. 자, 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금 나오는 건 같은데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예. 자, 뭐 끊긴다는 거네요. 끊긴다는 거고 일단 지금 여러 이제 뉴스들을 좀 볼 텐데요. 네, 뉴스들을 좀 볼 텐데 트럼프 정책 우려로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8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비자 신뢰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소비자 신뢰 지수 보게 되면 과거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말도 안 되게 급격했던 건 당연히 뭐 다들 아시는 팬데믹 때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했었죠. 예, 회복을 했다가요. 지금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쭉 유지됐었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일부 기대감이 쭉 쏠려 있었던 그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자체를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녹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최근 들어가지고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뭐 매크로 지표에 따른 시장의 어떤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용을 뭐 빠르게 좀 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2월에 3년 반 만에 가장 급격한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트럼프 정책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이제 포워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보게 되면 2월 달 기준으로 5.2%에서 6%로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잡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과거의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다들 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일부 심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신호는
주식 시장이 일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좋지 않은 심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주식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내가 빨리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안전자산으로서 내 어떤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좀 옮겨야겠구나. 그쵸. 이런 심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의 어떠한 일부 조정은 여러 이러한 정책에 따른 우려에 나온 그런 어떤 차익 실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과하는 수익 관세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경제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방 정부가 정부 직원을 대량 해고하겠다라고 위협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겁에 질려 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경기가 이번 2025년 1분기에 거의 멈춰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트위터를 또 썼죠. 지금 대통령 재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 지난주에 뭐 했니? 5가지 써서 내. 네 관리자한테 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많은 기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뭐 국무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각 부서의 수장들이 야 신경 쓰지 마. 각 부서 우리들끼리 하면 되지. 저 외부 부서에서 뭐 도지 이 부서에서 우리한테 이런다 저런다 해가지고 영향을 줄 수 없어. 신경 쓰지 마라고 해서 많은 직원들이 안 냈나 봐요 이거를. 근데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트윗을 했는데 대통령의 재량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난주에 뭐 했는지 써서 내라. 네. 이러한 또 트윗을 올리게 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더 다시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제가 댓글을 봤어요. 이거에 따른 댓글을 보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난주에 뭐 했는지 써서 내면 되지 왜 그걸 또 거부하고 있어? 이런 댓글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회생활의 모든 이제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네, 그냥 써서 내. 그게 뭐라고?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왜 이걸 강요하냐? 뭐 너희들이 뭐 부서가 다른데 니네들이 뭐라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말 그만큼 이제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테슬라가 마이너스 8% 넘는 급감을 하락을 보여줬는데 유럽 판매량이 마이너스 45% 급감했다라는 그러한 블룸버그발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를 또 끌어내리는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테슬라가 유럽 판매량이 어떠했는가를 좀 보게 되면 물론 계절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계절성은 분명히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월 그러니까 전에 이제 2024년 1월에 우리가 비교했을 때 여기 제가 커서 보이죠? 여기 자, 여기에서 지금 요번에 1월 달이 너무나도 크게 쪼그라들었고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계절성이 있다고 한들 지금의 1월 달 판매량이 이거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테슬라의 판매만 문제가 됐다 아니다. 판매가 문제가 됐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같이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래도 합리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미난 건 뭐냐면 전기차 시장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급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반대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테슬라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의 1월 유럽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5%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9,945대에 그쳤다. 하지만 전체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은 37%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 급증한 부분은 당연히 뭐 비아디부터 해서 중국 전기차의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유럽의 정치권에 개입을 하려고 했었던 일론 머스크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유럽에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유럽 판매량이 좀 줄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독일은 마이너스 59% 하락했고요. 프랑스가 마이너스 63%, 네덜란드가 마이너스 42% 판매량이 급감을 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중국 비아디 판매량을 좀 앞질렀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또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 42%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비아디를 일부 좀 앞질렀다라는 일부 나라에서는 그 좋은 뉴스가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는 전기차가 15%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것 자체가 일부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빠르게 로보택시 이벤트가 나왔으면 좋겠고, 빠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많은 이제 다른 뭐 자동차 완선차 기업에 좀 적용이 되면서 빨리 이러한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보택시가 가장 빠른 어쩌 보면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로보택시에 대한 이제 그 뉴스를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판매량이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지금 도지에 집중할 게 아니라 테슬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맞아요. 하는 예. 주주들의 생각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메일 왜 안 보내냐, 왜 답변 안 하냐 저런 얘기는 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럼 주주분들은 그렇겠죠. 테슬라의 판매량 급감에 대해서 너도 답변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이어서는 이번에는 어떤 네, 좀 빠르게 주제인가요? 보도록 할게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전략가 마이크 하트넷입니다.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의견만 몇 가지 좀 가지고 나는데, 이분께서 트럼프 풋,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일부 시장의 우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풋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 트럼프 풋의 행사 가격이 S&P 500에서 약 5,600포인트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어요. 오늘 이제 5,90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5,600까지라는 얘기는 약 지금으로부터 약 한 8%, 7% 정도 더 하락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S&P 500 지수가 5,600에서 5,700까지 하락을 한다면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개입을 기대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그의 신호등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요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부 사실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반응이 지금 트럼프 정책에 따른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고, 지금 마이크 하트넷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또 GTC 2025 행사 아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발표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년에 3월에 앞으로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실질적으로 뭐 또 젠슨 왕의 여러 프레젠테이션 너무나도 좀 잘하시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GTC 행사에서도 중국 AI의 날 온라인 세션을 개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바이두, 징동닷컴, 메이투안 뭐 이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중국 AI를 알리는 그러한 어떤 또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에서 뭐 기대가 또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관련된 뉴스들은 자,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은 중국 시장에 좀 약간은 점점 쏠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중국의 긍정적인 이야기만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핫한 그런 뉴스들만 제가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중국에 관련해서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가가 뭐 거기에 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화웨이 AI 칩 생산 수율 2배로 늘린다, 높였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미국의 반도체 섹터를 또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화웨이의 AI 칩 생산 수율을 작년 20%에서 40% 2배로 높여서 중국의 반도체 독립을 위한 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상된 수율로 인해서 화웨이의 AI 칩 라인이 수익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60%의 수율을 달성할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2025년 10만 개의 어센드 뭐 910C와 30만 개의 910B 칩을 생산하겠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뭐 딥시크부터 해서 화웨이의 AI 칩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중국 시장에 너무나도 전평가돼 있어서 그 중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원동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트리거가 돼서 지금 중국 시장
주가들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관련한 얘기까지 전달드렸고요. 저는 오늘 3% 핫딜을 어제부터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 다들 다양한 음식을 드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떡볶이가 저의 소울푸드거든요. 근데 오늘 3% 핫딜에서는 벤소닉 와플 메이커, 지금 제 좌측에 있는 요 와플 메이커, 이렇게 딱 열면은 양쪽에 이제 와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멀티쿠커 두 구가 홈쇼핑에서 무려 8만 대가 판매된 멀티쿠커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논스틱 코팅으로 눌러붙지 않아서 간편하게 조리하고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캠핑 가실 때 이런 거 가져가시면 기다려줘. 알았어. 너무 좋겠고요. 자, 지금 옆에서 리액션 들으셨죠? 박종훈 팀장이 이렇게 했던 제품은 바로 창화당입니다. 저희가 창화당 모든 만두와 매운 떡볶이 요 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떡볶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늘 떡볶이 나온다라고 보고 나서 이거 여행커님이 압력을 가했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만두 같은 경우에도 아시죠, 여러분? 여기 만두 맛있는 거. 이게 저희는 지금 저 주신 게 고기 만두와 김치 만두만 주셨는데, 여기 뭐 새우 만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이렇게 전병 같이 생긴 거,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만두 구성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 48,000원대 가격인데요. 저희가 39,800원에 딱 350세트. 많이 준비는 못했어요. 350세트만 군침나 진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멀티쿠커 같은 경우에는 99,000원대 가격을 69,000원으로 3% 핫딜 드립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밀떡살떡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파 많이 넣는 거 좋아하고, 오뎅, 어묵. 저 여행커님이 이거 난 잡아줘. 야, 이거 하면서 가장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본 게 처음인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고기 가능한 사람, 그 아침 떡볶이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건 이제 주말 길잖아요. 요리하기 귀찮으시죠? 주문하세요. 그리고 식빵 몇 개 사두고 집에서 멀티쿠커 가지고 식빵 눌러서 맛있는 토스트 해 드셔도 너무 좋고요. 나 너무 행복해. 자, 오늘 이거 무조건 사서 드세요. 정말. 떡볶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 이거 사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로. 그리고 이건 만두가 먹어도 되는 거죠? 구운 거 맞죠? 떡볶이 찍어 먹어야지. 떡볶이 국물에 만두를 제가 만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방송 오늘 30분 남은 거 우리 전무님 모시고 떡볶이 먹방으로 하면 안 되겠나요? 너무 맛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맛만 창화당. 맛있다, 맛있어.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